한 10,000여 명 이상 모였던 애국 보수들이 다 밤늦게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거기 있다가 큰일 납니다. 추웠어요. 자, 잠도 못 자고 피로가 극해 달해 있을 거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을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소수 한 200명 안팎만 남아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려 3,700명이나 되는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자, 경찰 투입은 누가 결정하는가? 최상목은 자기가 결정을 안 하고 모르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협조해달라고 대통령실에 보냈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가 경호처를 관장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와 경찰 병력에 공수처 수사진의 충돌이 엄연히 예상이 되고 또 외국 시민들하고의 충돌이 엄연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 사이에 무려 3,700명의 기동대 병력을 동원했어요. 자, 이 기동대 병력의 동원에는 경찰에서 누가 작용된 것인가? 자, 지금 경찰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돼 있고 또 많은 경찰 간부가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700명이나 되는 경찰을 동원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자, 이 국가수사본부 안에 경찰 특수수사단을 만들어서 지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병력을 투입시켰을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경찰 특수단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알고 있고 다 인지하고 있다. 충돌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발생 등을요. 자,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거가 병력 투입을 결정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수처는요. 지금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지방법원을 옮겨서 중앙에서 서부로 옮겼고 그리고 판사도 영장 담당 판사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밤 12시 넘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수한 시설물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진입을 갖다가 제한하는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임의로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면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영장의 발부는 발부부터 엉터리였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체포 과정에서 한 명을 잡겠다고 3,700명이나 동원돼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서 한남동 일대에 차벽을 쳤어요.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지금 관저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통을 연행해 갈 때 도로로 뛰어들지 말라고 차로 이중벽을 쳤습니다. 그 보도와 도로 사이에요. 그래서 항의 집회가 제대로 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좁은 공간에 포위시켜 놓고 지금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용산 관저 입구를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도 경호처나 또 지키는 수방사 병력과 충돌이 있었음에도 밀고 들어가서 지금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 청와대 직원과의 몸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라는 게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조직입니다. 또 국수본이라는 것도 경찰에서 떨어진 특별한 게 아니라 경찰의 한 조직입니다. 대형 수사만 맡는 조직이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조직이 뭐라고 지금 월권과 탈법을 작용하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 여야 합의로 특검이 통과되어서 특검의 조사에 응하고 또 탄핵의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보지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나설 일이 아니고 또 그들이 수사할 역량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계엄을 내란이라 해서 조사해 가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지. 자, 각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신권력 이재명을 향해서 저렇게 꼬랑지를 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요, 지금 이재명 그리고 공수처
특수본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 간의 이 합의에 의해서 이런 지금 불법적인 행동이 자행되고 있다. 무려 3,700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을 갖다가 동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그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이런 병력을 동원할 그런 근거가 있는가? 경찰의 수뇌부에서 누가 이걸 결정하는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밤사이에 외국 시민들을 한밤중에 그 밤을 새울 수가 있습니까? 영하 7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마시지도 못해요. 그 근처에 가게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에 갔다가 새벽에 일찍 다시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방벽을 치고 잡으러 들어갔다라는 건 이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요. 영화에서 이 비열한 이 폭력 집단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하겠다 미리 합의를 봐놓고 그걸 갖다가 어기고 뒤통수를 치는 모습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빨리 잡아가서 뭐 하려고 저럴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으면 안 저러죠. 옛날에요. 하나갑 이인재 등 수많은 정치인들이 잡으려다가 피하니까 불구속 기소했어요. 근데 왜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수가 채워서 잡아가려 할까요? 자, 체포영장은 48시간이니까 그거 끝나기 전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구속영장 발부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저항할 수 있는 보수의 구심점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윤이 구속되고 나면 이제 보수가 광화문에서 집회하기도 한남동에서 집회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야말로 이제 보수 세력들이 힘이 빠지고 무너져 갈 거다. 이미 1단계로 최상목을 꼬드기고 협박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데서 이미 1차 선은 무너졌어요. 오늘 이제 윤석열 체포에 가면 이제 2차 선까지 무너지고 보수가 힘이 빠지고 이재명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이재명 그리고 공수처, 경찰 특수본, 서부지법의 판사 자, 이 4개의 커넥션이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변칙적인 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이러면서 이재명이한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또 다른 내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 과정은요 또 다른 내란이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누가 부여했는가? 그것은 이재명이가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는 권한 부여에 능력이 없는 자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한 것은 옳은 것이냐? 이재명이가 이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보는 것은 결국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이재명을 돕기 위한 점이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체포에 동원된 기관들의 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불법과 탈법이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윤을 가둔다고 이걸 지켜보는 보수들이 윤이 들어가면 우리는 윤을 하늘처럼 떠받드는데 군주가 체포되었으니까 다 끝나버렸다고 좌절에 빠질 것 같습니까? 자, 이번에 이 부역행위에 참가했던 자들을 우리는 전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한 판사는 이순영입니다. 좌파 판사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훈,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이자 경찰특수단 단장은 윤이 임명한 우종수입니다. 우리가 이 부역자들을 기억했다가 반드시 이들을 내란 혐의로 처벌해야 됩니다.